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미국의 인류학자 요한슨 박사는 엄청난 발견을 해냈습니다. 약 318만 년 전 인류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인류의 유골. 여성으로 보이는 이 화석에게 루시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루시는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는데요. 루시의 무릎뼈와 골반뼈를 관찰한 결과 루시가 직립보행을 했고 무릎 관절염을 앓았다는 겁니다. 직립보행을 하며 평생 살아야 하는 숙명처럼 우리 인간은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관절염의 위험에 시달렸다고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절반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 관절염. 찬바람 부는 겨울철, 여러분의 관절은 괜찮으신가요? 언제부턴가 시작된 참을 수 없는 통증, 관절염의 습격. 일상은 지옥이 됐습니다.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아요. 뼈를 어떤 때는 여기서 떼어내려고 싶어 진짜. 이 관절통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프니까 안 살고 싶다. 거기에 이제 우울감이 겹치는 거죠. 중년 이상 특히 여성들을 괴롭히는 병, 전신질환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골관절염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대사성 질환입니다. 가벼운 염증이 많이 존재하는 질환입니다. 그 질환은 바로 여러 가지 질환을 만듭니다. 동맥경화나 심장질환이나 치매나 이런 것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골관절염 자체보다도 이런 동반 질환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관절염을 잘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중년의 삶을 무너뜨리는 관절의 염증. 하지만 해결책은 있습니다. 노화성 질환이고 퇴행성 질환이라면 사실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화학적인 변화고 염증에 의한 변화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일들이 꽤 있죠. 다시 말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100세 시대 필수 조건 관절의 건강. 오늘 그 해법을 알아봅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저미는 계절. 관절의 문제가 늘어나죠. 관절은 하루 10만 번 이상, 일생 전체로 놓고 보면은 수십억 번을 움직이다 보니 손상을 입기가 쉬운데요.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생기는 부위 중 하나는 무릎입니다. 저녁을 내려. 이것이 또 날이 새면서가 괜찮고 그러고 아유 이놈 발이 길어지는 것 같다 배울라는 것 같다 애기걸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몰라. 밤에도 어떤 데 혼자 뛸 때 굽을 때도 있지. 너무 많이 아플 때는 식구들한테 이렇게 잠잘 때 깰까 봐 말 못하고 혼자서 진짜 쩔쩔맬 때도 많지. 환자들의 무릎 관절의 건강과 보행을 책임져온 정형외과 전문의. 어제 잘 주무셨어요? 예,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진짜로? 예, 아파서 뭐 고민하는 것보다도 진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에. 저는 오늘 무릎을 수술하지 예. 날개를 달아드리는 건 아니야. 날아갈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제 마음은 30년 넘게 무릎 관절을 연구하고 있는 민병현 교수입니다. 자, 이게 한 2시간 후 김경자 씨의 무릎 수술을 집도할 예정인데요.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관절염이 아주 심해서 연골 마모가 된 것뿐만 아니라 뼈도 많이 마모가 됐어요. 심한 내반 변형, 소위 그 안짱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무릎 뒤쪽이 오랜 염증으로 인해서 현막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어. 그래서 무릎이 다 안 펴져요. 그래서 무릎이 안 펴지면 고관절도 안 펴지게 되고 허리도 이렇게 앞으로 숙이게 돼요. 그래서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안 펴지는 무릎은 꼭 펴야 돼요. 무릎 뒤에 주먹 하나가 들락거릴 정도로 다리가 펴지지 않는 상태. 통증도 심했다는데요. 다리를 꼬부리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기역자로 꼬부리고 있다가 걸으려면 또 힘이 안 들어가고
발자국을 뛸 때마다 약간 새끈새끈 거리는 거예요. 관절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리도 자꾸 오자가 되더라고요. 일명 오다리라고 하죠. 바깥으로 휘어진 다리는 걸음걸이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야 무릎을 아끼지 않았던 시절이 후회됩니다. 아우, 내가 왜 다리를 다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막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래서 언니가 그렇게 런닝을 심하게 무리하게 하지 마라 그랬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2시간 뒤 김경자 씨의 수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뭇 긴장된 분위기. 민병현 교수는 김경자 씨의 무릎 속을 재확인합니다. 무릎 안쪽 연골이 닳아 오다리를 만들었고 골극이라는 덧자란 뼈가 자라 무릎이 다 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골극이 생기는 거는 이거는 인체의 방어 기전입니다. 연골이 없어지니까 관절이 불안정하게 되죠. 그래서 몸에서는 뼈를 더 만듭니다. 더 만들어서 뼈의 면적을 넓혀주는 거죠. 그래서 관절이 조금 더 안정되게. 그런데 너무 넓혀지다 보니 이렇게 계속 뼈가 나오니까 이 주위에 지나가는 연부 조직을 계속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고 너무 미니까 그 연부 조직이 상처가 생기고 쪼그라들고 안장다리가 더 심해지죠. 오랫동안 마모에 의한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인 골관절염입니다. 중노년층에게 흔한 관절염. 한 해 동안 50대 이상의 무릎 관절염 환자가 감기 환자보다 많았습니다. 주로 관절 연골이 닳으면서 시작되는 이 병을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는데요. 민병현 교수는 골관절염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용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골관절염이 걸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명칭은 골관절염. 왜 그러냐면 관절뿐만 아니라 뼈에 문제가 먼저 생기기 때문에 뼈에 문제가 생기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 해서 골관절염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골관절염의 마지막 단계에서 시행되는 인공관절 치환술. 손상된 무릎 연골과 뼈를 절제한 뒤 자, 또 여긴 됐다. 금속과 특수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인공관절을 적절한 위치에 삽입하고 자, 또 칼 또 주세요. 옳지. 관절의 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되면 절개한 피부를 봉합합니다. 수술 전 휘었던 허벅지뼈와 종아리뼈의 축이 정렬을 이루었습니다. 잘 끝났고요. 그 무릎에 안 펴지는 것도 다 피고 구부러지는 것도 허벅지까지 닿게끔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어. 열심히 이제 재활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래, 자 갑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술 후에도 수술만큼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68살 김순열 씨, 3일 전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재활치료 중인데요.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하고 다리 근력을 강화해야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 위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을 풀고 있어요. 지금 어머니께서 인공관절 하셔가지고 상처가 이렇게 깊잖아요. 상처가 깊으면 주변에 이제 연부 조직들 다 짧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구부릴 때 연부 조직들이 짧으면은 이렇게 각도가 잘 안 나와요. 오랜 시간 무릎 통증에 시달렸던 김순열 씨. 그저 통증을 달래기만 했는데요. 통증 클리닉도 따라보고 정형외과도 다니보고 사전도 찍어보고 주사도 놔보고 그래 했는데 아프더라고. 밤새도록 자고 나면 좀 디디마 통증이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쩔룩거리게 돼요. 이게 아파노. 한 번은 그 자리에서 폭 주저앉아가지고 우리 남동생이 덩치 한 보스 내가 얻겠는가. 구르막 끄고 싣고 계단에 슬슬슬슬 기가지고 올라갔어. 그 정도로 통증이 왔었어. 민병현 교수를 통해 무릎 통증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뼈가 이거 떨어져 나가는 게 여기 통증이 더 심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시더라고. 엑스레이 검사상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명의는 연골을 덮고 있는 뼈, 연골하골의 손상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요게 연골입니다. 요거는 무릎의 바깥쪽, 다시 말해서 엑스레이 봐서 정상적인 연골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 안쪽을 보면 까맣게 보이는 영상이 거의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골하골에 골룡해라는 매우 중대한 소견이 있고 그거를 싸고 있는 연골이 다 마모가 된 그런 소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중요한 관절 중 하나, 무릎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연골입니다. 관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연골입니다. 물론 그 연골을 지원하기 위해서 뼈, 그 다음에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활막, 이런 것이 다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관절에 있는 연골이 기능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 연골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게 마찰작용을 없애는 것입니다. 마찰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바로 마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마 몸속에서부터 받은 조직을 평생에 죽을 때까지 90세, 100세까지 90년, 100년 동안 쓸 동안 마모가 없이 하려면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마찰력을 잃어버릴 때가 바로 연골이 마모가 되는 것이고 연골이 마모가 되는 중요한 원인이 염증입니다. 무릎 관절은 뼈 끝을 싸고 있는 연골과 활막에서 분비한 활액이 손상을 막아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활막, 뼈, 연골로 진행되는 염증성 변화가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명의는 골관절염이 대사성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골관절염은 기본적으로 염증 질환입니다. 전신에 염증이 생기는 분들한테 잘 생기죠. 그 염증이 이렇게 열이 난다든지 뻘개진다든지 이렇게 생기는 염증이 아니고 전신적 염증이 있는데 무슨 검사를 하거나 특별히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염증들이 우리 몸에 상당히 산재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많은 병들을 일으키거든요. 암도 그렇고 당뇨병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동맥경화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사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사성 질환의 하나가 골관절염입니다. 관절 주변에 염증이 발생하면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이동, 각종 질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골관절염 환자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그 외 심혈관 질환과 우울증, 당뇨병을 보유하고 골관절염이 있을 경우 뇌졸중, 고혈압,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높았습니다. 또 관절염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보행이 어려울수록 당뇨 합병증 발생 시간이 약 8년, 심장 질환으로 입원하는 시기가 약 7년 빨라졌습니다. 몇 초면 오르내릴 계단이 누군가에겐 고행이 됩니다. 63살 이연아 씨. 평탄한 평지조차도 그녀에겐 넘기 힘든 산처럼 느껴집니다. 힘겹게 발걸음을 옮긴 곳은 병원. 이연아 씨는 주기적으로 주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주사를 좀 맞아야지 다닐 것 같아. 이른바 무릎에 물이 차는 현상 때문입니다. 좀 뻐근하세요. 활액막 염증 치료하겠습니다. 네. 진단명은 활액막염. 주사 치료를 받는 이연아 씨, 고통이 심해 보입니다. 피스톤을 빼니 물이 빠지는데요.
사진으로 보이는 검정색 음영이 물이 찼다는 증거입니다. 그 윤활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차게 되면은요,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면서 근육과 뼈 사이가 떠 있기 때문에 힘을 제대로 못 받죠. 우리가 이제 근육 힘으로도 이제 걸어가고 하셔야 되는데 근육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더 연골로 걸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이 돼서 통증의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을 싸고 있는 활막에선 활액이 분비되는데 염증으로 인해 활액이 과다 분비되면 남은 액체가 고여 차고 붓게 되는데요. 이 경우 활액막염으로 진단합니다. 무릎에 물, 그러니까 활액이 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연골 있잖아요. 연골이 부딪히면서 미세한 상처가 나면서 염증 유발 물질들이 막 관절 안에 나오면서 주변에 있는 이제 물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물도 차고 또 주변에는 신경도 이제 자극하고 좀 그런 상태긴 하세요. 그래서 2기에서 이제 3기로 넘어가는 굴곡도 보이고. 이연아 씨는 이날 골관절염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관절 건강 악화를 멈출 수 없을까 걱정됩니다. 2기에서 3기 넘어가는 적이라고. 걱정돼요. 많이 돼요. 이연아 씨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쪽으로 와야지. 내가 여기 집행해지니까. 할머니, 우리 할머니. 그래. 졸제 할머니가 됐어? 왜 할머니하고 운동하겠냐?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다리가 더 아파. 솔직히. 걷는 모습을 보면 친구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데요. 그조차도 얼마 걷지 못합니다. 다리 운동 좀 시키려고. 그랬더니 잘 못 걷네요. 그래 안타까워요. 오랜 시간 이연아 씨를 알고 지낸 이로써 지금의 모습은 보고도 믿기 어렵다는데요. 엄청 활동적이었어요. 아주 산이고 들이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내 세상이다 하고 그냥 막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아우 진짜 난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할머니 됐어요. 아이고 걸음도 못 걷고. 과거 누구보다 활동적이었던 이연아 씨. 등산 완봉은 예산일,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취미로 즐겼다고요. 탁구도 쳐봤고 배드민턴, 테니스 그런 것도 했고 달리기도 잘했고 지금은 전혀 못해요. 하고 싶은 마음은 하는데 다리가 아파 탱탱 그래서 못 다녀. 많이 걸으면 걷지를 못해.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 상태. 무릎 통증 때문에 삶의 낙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럽다. 부러워? 응. 잃어버린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먹는 게 최고야. 식사 시간. 이연아 씨는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 위주로 먹는데요. 이제 채소 같은 거를 골고루 먹어야지. 고기 먹으면 살찌면 무릎이 더 아파. 맞아. 식사량 조절도 필수, 혈당 관리가 필수인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자꾸 피곤한 거야. 다리는 또 자꾸 아프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아버렸지. 그랬더니 당화혈색소가 확 올라간 거야. 6.5까지. 골관절염 진단에 이은 당뇨병 진단. 골관절염의 동반 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 이연아 씨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오랜만에 외출이 힘에 부쳤던 걸까요? 이연아 씨는 귀가 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통증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안 나겠다 이거. 파스와 찜질팩으로 통증을 다스려보지만은 그마저도 무용짐을. 결국 이연아 씨는 마지막 수단인 진통제의 힘을 빌려보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턴 약의 효과마저 점점 미약해지고 있습니다. 통증 때문에 고달프다. 어떤 때는 여기서 뛰어내리고 싶어 진짜.
침대에서 첫발 내딛는 것부터 고역입니다. 한 번 앉았다 일어나려면 식은땀이 날 지경. 세면대 앞에서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이 그녀에겐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무언가에 기대지 않으면 혼자서 일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건강한 두 다리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누구든 만날 수도 어디든 갈 수 있었는데 이젠 두 다리로 서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손님이 오잖아. 저기 배를 누르잖아. 내가 대답은 해요. 기다려요 하고서 여기서 견학가야 될 때가 있어. 걷지도 못하지. 엉덩이로 민그적거려서 간신해가지고 여기서 저기 가는데 30분 걸리더라고. 걷는 것이 고통이 되는 병, 무릎 골관절염.